클로드 코드를 만든 개발 총괄 보리스 체르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제 프롬프트를 쓰지 않는다. 내 일은 루프를 짜는 것이다. 그러고는 30일 동안 코드 약 4만 줄을 생성했는데요. 그중에 본인이 손으로 직접 친 줄은 0줄이었어요. 과연 루프가 뭐길래 이 많은 코드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요, 최근 화두가 된 루프 엔지니어링을 정리해볼게요. 먼저 이게 도대체 뭔지, 누가 만든 말인지부터 시작할게요. 그 다음 왜 하필 지금 화두가 되는지,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랑은 뭐가 다른지까지 풀어볼게요. 자, 마지막엔 제가 실제로 루프 엔지니어링으로 돌려본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 구글 엔지니어 에디 오스마니는 2026년 6월에 루프 엔지니어링 글을 올렸거든요. 오스마니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루프 엔지니어링이란 매턴마다 내가 직접 AI한테 프롬프트를 주는 대신에 그 일을 대신 해주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 AI를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고 스스로 검증하게 하고 다시 반복시키는 외부 제어 장치를 짜는 거죠. 그보다 앞선 시기에 오픈클로 개발자 피터 슈타인베르거는 프롬프트 하지 말고 에이전트를 프롬프트할 루프를 설계하라는 글을 올려서 X에서 830만 조회를 넘겼어요. 근데 결정적인 기폭제는 앞에서 말한 보리스 체르니예요. 클로드 코드 개발 총괄인데요. 나는 더 이상 프롬프트 하지 않는다, 루프를 작성한다는 이 한마디가 사람들 널리 퍼진 거죠. 실제로 30일 동안 코드를 한 줄도 직접 타이핑하지 않고 전부 AI한테 시켜서 기처브에 코드 반영 요청을 259건이나 올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 갑자기 루프 엔지니어링이 화두가 됐을까요? 답은 모델이에요. 최근 모델들이 장기 작업을 끝까지 버틸 만큼 좋아졌거든요.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검증하고 실패해서 배운 걸 따로 저장해뒀다가 다음에 꺼냈어요. 실제로 이 엔트로픽 테스트에서 AI한테 파일로 기억을 남기게 하니까 오퍼스 사전팔보다 성능이 3배 좋아졌어요. 엔트로픽이 2026년 6월에 내놓은 페이블5 같은 모델은 아예 작업이 길고 복잡할수록 다른 모델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내세울 정도예요. 단순히 모델이 똑똑해진 게 아니에요. 장기 작업을 끝까지 버티면서 스스로 검증하는 루프에 특화된 능력 자체가 좋아진 거예요. 그 능력이 갖춰지니까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개념은 아니에요. 에이전트 개발의 발전 단계가 있어요. 2024년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명령문 하나를 잘 쓰는 거였고요. 2025년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AI한테 들어가는 토큰 환경 전체를 큐레이션하는 거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2026년의 화두는 바로 하네스랑 루프 엔지니어링이에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가면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다루는 대상이 점점 커져요. 문장 하나에서 토큰 환경으로, 그리고 이제는 전체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왜 굳이 이게 필요하냐? 긴 작업을 시켜보면은 프롬프트로는 절대 못 막는 실패들이 줄줄이 나오거든요. 첫째, 컨텍스트 부패예요. 대화창이 꽉 차면 AI가 점점 멍청해지고 추론을 잘 못해요. 둘째, 컨텍스트 불안이라는 것도 있어요. 한계에 가까워졌다 싶으면은 작업을 일찍 끝내버리는 거예요. 셋째, 같은 행동을 무한 반복하는 무한 루프에 빠지기도 하고요. 넷째, 새 세션이 시작되면은 앞에서 한 걸 모조리 잊어버려요. 그리고 제일 큰 중 하나는 AI한테 자기 결과물을 평가하라고 하면요. 누가 봐도 평범한 결과를 자신만만하게 칭찬해요. 이걸 그냥 두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루프가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기본은 3가지예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관찰하고, 이걸 리액트라고 부르고 논문으로도 나와 있어요. AI가 다음에 뭘 할지 생각하고 실제로 파일을 고치거나 명령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AI한테 돌려줘요. 이걸 종료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핵심은 여기서 한 겹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루프 엔지니어링은 이 작은 안쪽 사이클 위에 스케줄에 따라 돌고 스스로 일을 공급하는 바깥쪽 루프를 한 겹 더 씌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2가지예요. 하나는 컨텍스트 관리예요. 대화가 길어지면 오래된 내용은 요약해서 비우고 기억은 대화창이 아니라 파일이나 깃에 저장해둬요. 메모리는 컨텍스트가 아니라 디스크에. 이게 핵심 원칙이에요. 다른 하나는 자기 검증이에요. 만드는 AI랑 채점하는 AI를 따로 떼어놓는 거죠. 까칠한 평가기를 따로 두는 게 만든 AI한테 스스로 비판하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잘 먹히거든요. 만드는 AI는 절대로 자기 작업을 채점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원칙이에요. 자, 이걸 제일 단순하게 구현한 게 렐프루프라는 거예요. 2025년 7월에 제프리 헌틀리라는 개발자가 이름 붙인 건데요. 가장 순수한 형태는 그냥 배시 스크립트 반복문이에요. 매번 깨끗한 컨텍스트로 같은 프롬프트를 반복해서 던지고요. 상태는 디스크에서 읽어와요. 잘못된 작업은 테스트랑 타입 체크가 거부하면서 자동으로 걸러지고요. 헌틀리가 한 말이 이 개념의 본질을 딱 찔러요. 즉, 당신의 일은 이제 루프 안이 아니라 루프 위에 앉는 것이다. 자, 그럼 요즘 같이 나오는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랑 뭐가 다르냐? 하네스는 모델이 아닌 모든 것이에요.
도구, 스킬, 훅, 샌드박스 같은 골격 전체죠. 차이는 간단해요. 하네스는 정적인 골격이라 에이전트 하나를 한 과제에 튼튼하게 만드는 거고, 루프는 동적인 시스템이라 그 에이전트들을 여러 개 띄워서 사람 없이도 반복 목표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경쟁이 아니라 층이 달라요. 하네스가 한 대를 튼튼하게 만들면 루프는 그 위에서 한 대를 무인으로 굴리는 거죠.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두 프롬프트로 실제로 돌려봤어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랑 동영상 30개 남짓을 시간 순서대로 하나의 영상으로 이어붙이는 거예요. 이 소리는 빼고 화면 위엔 각각 찍은 시각을 표시하고요. 먼저 그냥 연결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줘 하고 던진 단발 프롬프트. 오류가 계속 나오다가 끝까지 만들지 못했어요. 반면 루프 프롬프트는요. 검증기가 동영상 시각이 사진이랑 9시간 안 맞는다를 딱 잡아냈어요. 알고 보니 제 동영상은 시각이 3개 표준시로 저장돼 있었던 거죠. 루프는 스스로 원인을 찾고 교훈을 파일에 적고 고쳐서 다시 돌리고를 반복했어요. 심지어 제가 시키지도 않은 문제들까지 알아서 해결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걸 직접 만드는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정리하면요. 루프 엔지니어링은 프롬프트를 잘 쓰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대신할 시스템을 짜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여기엔 중요한 경고가 하나 붙어요. 루프가 코드를 빨리 뽑아낼수록 존재하는 것과 내가 이해하는 것 사이의 간극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오스마니가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루프를 만들어라. 단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엔지니어로 남으려는 사람처럼 만들어라. 결국 루프를 짜되 그 위에 앉아서 끝까지 이해하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